콜롬비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유엔 총회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세계 최강국들이 자신있게 나섰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하지만 독일은 3개월 만에 도망갔고 캐나다는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유럽연합은 단 한 번 왔다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정체불명의 6명이 나타났습니다. 74년 전 당신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살렸으니까요. 52일 후 유엔 조사단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52일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라입니다. 콜롬비아 보건부에서 안데스 산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15년째 이 일을 했지만 그날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기가 막 시작된 새벽 5시였습니다. 긴급 무전이 왔어요. 푸에블로 누에보 마을입니다.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느껴졌어요. 산사태로 도로가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헬기로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군용 헬기가 폭우를 뚫고 날아올랐습니다. 시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착륙이 가능할지 조종사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흘렀어요. 45분간 구름과 비바람을 뚫고 날아간 끝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마을 광장 한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것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설마. 조종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확실해졌습니다. 시신들이었어요. 그것도 작은 크기에.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품에 안긴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7살쯤 됐을까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사흘 전부터 설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배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순간 확신했어요. 쌀뜨물 같은 설사. 전형적인 콜레라 증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 당장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 전 산사태로 우물이 다 묻혔어요. 지금은 계곡물밖에. 계곡물이라니. 제가 황급히 계곡 쪽을 바라봤습니다. 갈색으로 흐르는 탁한 물이 보였어요. 동물 사체와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죠. 이 물을 마신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마르면. 의료 가방에서 수액을 꺼내며 서둘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산티아고야. 엄마 여기 있어. 산티아고.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제발 숨 쉬어. 30분간 사투를 벌였지만 작은 가슴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47분. 산티아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주에만 8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으아. 어머니의 절규가 마을 전체를 울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소리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니 더 끔찍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막마다 알아누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400명 중 절반 이상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어제는 마리아가 죽었어요. 겨우 4살이었는데 그저께는 호세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이 저주받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한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한 청년이 씁쓸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군요. 도와주러 왔다고 하실 거죠? 네, 작년에도 왔었어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가 광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잔해가 보였습니다. 최첨단 정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3년 안에 콜롬비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그런데 왜? 3달 만에 떠났어요. 우기가 시작되니까 지형이 안 맞는다면서.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어요. 캐나다 팀도 왔었죠. 각 가정에 정수 필터를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2주 만에 포기했어요.
부품 공급이 어렵다면서. 유럽연합은 더 웃겨요. 헬기로 매주 물을 실어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딱 한 번 왔어요. 그 다음엔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위성 전화로 보건부에 연락했어요.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정수 약품이라도. 마르셀라, 미안하지만 불가능해. 이번 달 예산은 이미.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어요. 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 비는 또 다른 산사태를,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올지도 몰랐죠. 그날 밤, 산티아고의 어머니 카르멘 옆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녀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나무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새벽녘 그녀가 힘없이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살 수 있을까요? 제발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반드시 살릴 거예요. 꼭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비명소리에 잠이 깼어요. 카밀라가, 우리 카밀라가 5살 소녀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안 돼. 또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모두 무기력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푸에블로 누에보. 응답하세요. 여기는 한국 코이카 긴급 구호팀입니다. 한국? 산사태로 길이 막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회로를 찾고 있어요. 6시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왔네. 이번엔 한국이래. 어디 있는 나라야 그게? 며칠이나 버틸까? 일주일? 이틀? 한 청년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내기할래요? 전 사흘도 못 버틴다에 걸겠습니다. 희망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봐온 패턴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지구 반대편의 그 작은 나라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날 오후, 한국팀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모여 있었어요. 또 다른 실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또 왔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죠.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으니까요. 독일팀이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마을 이장 로드리고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화려했죠. 대형 트럭 세대의 장비를 가득 싣고 왔어요. 기자들도 데려왔고요. 맞아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한 주민이 덧붙였어요. 3년 안에 콜롬비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죠. 최첨단 정수시설을 만들 거라고. 로드리고가 헛웃음을 쳤어요. 딱 3달 버텼어요. 우기가 시작되니까 바로 짐을 쌌죠. 제가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문제였나요? 집안이 약해서 대형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조사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팀은 달랐어요. 작은 규모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했지. 로드리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용 정수 필터를 가져왔어요.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겠다고 했죠. 근데 왜 떠났어요? 제가 묻자 한 청년이 답했어요. 필터 카트리지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산골까지 공급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2주 만에 포기한 거예요. 시범적으로 설치한 필터 몇 개만 남기고 그 필터들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어요. 교체 부품이 없으니까요. 유럽연합은 어땠나요? 아, 그들은 정말 거창했죠.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헬기로 매주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임시 방편이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끄겠다고. 딱 한 번 왔어요. 물탱크 2개 내려놓고 그 다음엔 예산이 다른 긴급지역으로 배정됐다고 하더군요. 우리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면서. 침묵이 흘렀어요. 각자의 기억 속에서 실망의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로드리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들이 떠날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다. 누군가 씁쓸하게 되뇌었어요. 다들 잊었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지.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팔순이 넘은 돈카를로스였죠. 내가 이 마을에서 80년을 살았소. 어릴 때도 물 때문에 고생했고 늙어서도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어요. 내 손자 넷이 물 때문에 죽었소. 증손자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봐 무서워요. 할아버지, 이제는 아무도 안 믿어요. 희망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부요? 선거 때만 오죠. 물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당선되면 잊어버려요. 작년 대통령 후보도 여기 왔었어요. 헬기 타고 와서 30분 연설하고 갔죠. 뭐라고 했는데요? 푸에블로 누에보를 잊지 않겠다고. 또 그 말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뭔가요? 그냥 통계 숫자예요. 오지 마을 주민 400명. 그게 다예요. 진정해요. 에스테반. 진정하라고요? 내 조카가 지난주에 죽었어요. 겨우 4살이었다고요. 그의 절규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12살쯤 돼 보이는 소녀였어요. 루시아라는 이름이었죠.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 아주 멀어요. 왜 그렇게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전쟁도 겪었고요. 그럼 우리 마음을 알까요? 루시아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글쎄, 알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로드리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와서 둘러보고, 사진 찍고, 안타까워하다가 떠날 거예요. 늘 그랬듯이. 이번엔 다를 수도. 마르셀라, 당신도 그만 기대하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속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저는 빈 회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다녀간 원조 단체들의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독일 적십자, 캐나다 월드비전, 유럽연합 인도주의 사무소. 화려한 이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밖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군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임시 진료소로 향했어요. 희망이 없어도 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왜 한국일까? 이 먼 나라에서 이 집 마을까지 오겠다는 이유가 뭘까? 곧 그 답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이었어요. 무전기에서 또다시 잡음이 들렸습니다. 푸에블로 누에보. 여기는 한국 코이카 팀입니다. 산사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도보로 이동 중입니다. 약 3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도보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만 해도 15km가 넘는데 그 험한 산길을 걸어온다고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걸어온다고. 슈아네, 사진 찍기 좋겠는데. 험난한 길을 헤쳐온 영웅들. 에스테반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오후 1시쯤 마을 입구에서 환영 인파는커녕 몇몇 호기심 많은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일부러 나오지 않았죠. 그때 산길 저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6명이었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앞장선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코이카 긴급 대응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솔직히 볼품 없었어요. 독일 팀처럼 화려한 장비도 없었고 캐나다 팀처럼 최신식 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등산복 차림에 먼지를 뒤집어 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다가왔어요. 저는 김태산입니다. 수자원 전문가예요. 함께 온 팀원들입니다. 그가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이서진 의료진, 박찬욱 엔지니어,
정의원 지질학자, 최강현 위생 전문가, 그리고 통역을 맡은 노바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르셀라.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김태산이 먼저 말했어요. 마르셀라 님이시죠? 보건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때 로드리고가 나타났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훑어봤죠. 또 오셨군요. 얼마나 계실 건가요? 필요한 만큼이요. 김태산의 대답에 로드리고가 코웃음을 쳤어요. 다들 그렇게 말했죠. 독일팀은 3년, 캐나다는 영구적으로, 유럽연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산이 침착하게 말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왜 떠났는지도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데도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태산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74년 전 콜롬비아가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뭐라고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6.25 전쟁 때 콜롬비아가 유엔군으로 참전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죠. 그중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당했어요. 로드리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우리 할아버지들이 싸울 때 콜롬비아 군인들이 함께 싸웠어요. 특히 올드 발디 고지 전투에서 김태산이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과 콜롬비아 군인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옆에 계신 분이 콜롬비아 바탈론 대대 소속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고요? 루시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여러분의 선조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이제 우리가 작게나마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돈 카를로스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왔단 말이오? 네. 그리고 이서진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희도 물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테반은 여전히 경계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래서 뭘 해주실 건가요? 또 큰 기계 가져와서 못 쓰게 만들 건가요? 김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다른 방법?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마을이 예전에는 어떻게 물을 구했는지, 선조들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 로드리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모든 해답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가져온 기술이 아니라 이곳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정의원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어요. 화산재 토양이네요.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찬욱은 주변 지형을 살피며 뭔가를 적고 있었고, 최강현은 계곡물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로드리고가 당황했지만 김태산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계속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로드리고도 할 말을 잃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국팀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요. 우물이 있던 자리를 봤어요. 왜 거기에 우물을 팠는지 이유가 있었네요. 정의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하 수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산사태로 막혔지만 우회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박찬욱이 낡은 돌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옛날 정수시설 흔적이에요. 선조들도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과 모래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맞아요. 그거예요. 김태산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 방법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됩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특별한 부품도 필요 없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처음으로 로드리고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태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때 루시아가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들은 언제 떠나실 거예요? 이서진이 무릎을 꿇고 루시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약속할게. 정말요?
응. 우리나라에도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해.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한국팀이 준비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서였죠. 화려한 건 없어요. 김태산이 종이에 그린 간단한 도면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과연 이들은 다를까요? 정말 끝까지 남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의 하루는 특별하게 시작됐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도냐 마르타. 김태산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밤새 간단한 스페인어 인사말을 익혔더군요. 어머, 스페인어를 하시네요. 조금만요.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할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할머니, 옛날에는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통역을 거쳐 질문이 전달되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그럼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숯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풀도 있었는데. 특별한 풀이요? 산 위쪽에 자라는 풀이에요. 이름은 잊었지만 물에 넣으면 나쁜 것들이 가라앉았죠. 정의원이 메모하며 물었어요. 혹시 그 풀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로사 알아요. 그 아이는 약초를 잘 알거든. 로사는 마을의 3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약초를 캐서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팀은 곧바로 로사를 찾아갔어요. 정말 그런 풀을 아세요? 로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비밀이에요. 우리 가족만 아는 장소거든요.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대신 함께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저희는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배우러 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로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새벽에 가야 해요. 그때가 가장 좋거든요. 다음 날 새벽 4시, 한국팀 전원이 로사를 따라 산을 올랐어요. 가파른 산길을 2시간이나 올라가니 작은 습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요. 로사가 특이하게 생긴 풀을 가리켰어요. 은빛이 도는 잎사귀를 가진 작은 식물이었죠. 우리는 이걸 아구아 림피아라고 불러요.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최강현이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하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물을 깨끗하게 만드나요? 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로사가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풀을 특별한 방법으로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넣고 저어주는 거였죠. 24시간 기다리면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닥에 가라앉아요. 천연 응집제네요. 정의원이 감탄했어요. 이런 지혜가 있었다니.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에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박찬욱이 말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방법도 함께 써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김태산이 팀원들을 모았어요. 다단계 정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래와 자갈, 두 번째는 숯, 세 번째는 이 풀을 이용한 천연 응집, 그리고 마지막에 자외선 소독. 이서진이 덧붙였어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태양광을 이용하면 돼요. 단순하게요. 며칠 동안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재료를 모았어요. 처음엔 구경만 하던 주민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죠. 이 숯은 어때요? 에스테반이 까맣게 탄 나무를 들고 왔어요. 처음으로 그가 먼저 도움을 제안한 거였죠. 완벽해요. 에스테반. 고마워요. 김태산의 진심 어린 감사에 에스테반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 청년들도 합류했어요. 대나무를 베어오고 큰 돌을 운반하고 구덩이를 파는 일을 도왔죠. 이거 정말 될까요? 한 청년이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해봐야 알죠. 하지만 박찬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그때 루시아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가 오래된 항아리가 있대요. 물 거르는데 쓰던 거래요. 정말. 보러 가자. 온 마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숨겨져 있던 지혜와 자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만들어진 정수 장치에 물을 부었지만
여전히 탁했어요. 이런. 김태산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뭐가 문제일까? 실망한 표정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체념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죠. 그때 노인 돈 카를로스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층이 너무 얕아요. 네. 어렸을 때 봤는데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해요. 그가 지팡이로 높이를 가리켰어요. 거의 1미터는 돼 보였죠.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정의원이 계산을 다시 해보더니 맞장구를 쳤어요. 접촉 시간이 부족했어요. 더 깊게 만들어야 해요.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죠. 실패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됐어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그래.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야. 로드리고도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내가 이 마을 이장 아니겠소. 모범을 보여야지.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마을 여인들이 한국 팀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생하시는데 이것밖에. 이런. 너무 감사해요. 이서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뭘 배우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살아가는 지혜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요. 그 말에 아주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표정이었죠. 정수 시스템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어요.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층층이 여과제를 채웠죠. 이번엔 될 거예요. 최강현이 물을 부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탁한 물이 첫 번째 층을 지나고 두 번째 층을 지나고 조금씩 맑아지고 있어요. 루시아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죠. 이제 아구와 림피아를 넣을 차례예요. 로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가루를 물에 풀었어요. 24시간만 기다려요. 그럼.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24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제발 성공했으면. 김태산이 조심스럽게 위쪽의 맑은 물을 떠냈어요. 어때요? 투명했어요. 완벽하게 맑은 물이었죠. 됐어요. 정말 됐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 껴안고 기뻐했죠. 하지만 김태산은 신중했어요. 아직이에요. 마셔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요. 간이 수질 검사 키트를 꺼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죠. 음성이에요. 박테리아가 없어요. 이번엔 정말로 모두가 기뻐했어요. 로드리고가 김태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때 에스테반이 컵에 물을 떠서 마셨어요. 맛있어요. 진짜 깨끗한 물이에요. 하나둘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수 시스템이 성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먼 구름이 산 전체를 덮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큰 비가 올 것 같아요. 로드리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김태산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서 폭우로 변했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모두 실내로 대피하세요. 한국팀은 마을 회관에 임시본부를 차렸어요. 새벽 3시경,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산사태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수 시설이 있는 쪽이에요. 박찬욱이 소리쳤어요. 모두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만든 정수시설은 흙더미에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안 돼. 이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날이 밝자 피해 상황이 더 분명해졌어요. 산사태는 정수시설뿐만 아니라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도 막아버렸죠. 완전히 고립됐어요. 로드리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김태산의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네, 김태산입니다. 김 팀장님, 큰일 났어요. 콜롬비아에 긴급 기상 경보가 발령됐어요. 초대형 폭풍이 접근 중이래요.
서울 본부의 목소리였어요. 즉시 철수하세요. 대사관에서 헬기를 보낼 거예요. 하지만 팀원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태산이 팀원들을 모았어요.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왔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때 정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장비도 다 잃었고 길도 막혔어요. 어차피 더는 못해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최강현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다 했나요? 물이 다시 오염될 텐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박찬욱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경론이 벌어졌어요. 본부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맨손으로? 그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루시아였죠. 선생님들도 떠나실 거예요. 12살 소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안 간다고. 이서진이 루시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다들 그래요. 약속하고 떠나요. 루시아가 뿌리치고 뛰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죠. 그래. 가시오. 로드리고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우린 익숙하니까. 또 버려지는 것쯤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변명하지 마시오. 그냥 가시오. 에스테반이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어. 희망 같은 걸 가져서 뭐해. 마을 사람들이 돌아서서 흩어졌어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한 뒷모습이었죠. 한국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내일 아침 헬기가 온대요. 김태산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 이서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못 가겠어요. 뭐라고? 전 여기 남을래요.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쳤어.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루시아의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서진 씨,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그럼 이성적인 결정은 뭐죠? 또 다시 그들을 버리고 가는 거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버리는 거 맞아요. 박찬욱이 끼어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정의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74년 전 콜롬비아 군인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그런 고민이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웠죠. 최강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13명이 죽을 때까지. 김태산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여러분, 정말 미친 짓이에요. 알아요. 박찬욱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미 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리고 정의원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장비 없어도. 그거야 그렇지만. 팀장님, 이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죠? 돈 때문이에요? 커리어 때문이에요? 김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죠. 사람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그럼 됐잖아요. 새벽 4시, 김태산이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본부에 전화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저 김태산입니다. 헬기 몇 시에 도착하나요? 그게, 저희 안 갈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남겠습니다. 전원 자발적 의사예요. 김 팀장, 정신 차려요. 당장 철수해야. 김태산이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돌아갈 다리도 끊었네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후회 안 하시죠?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후회는 안 갈 때 하는 거죠. 박찬욱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이 밝았어요. 헬기 소리가 들렸지만 한국팀은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헬기는 한참을 선회하다가 떠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김태산이 말했어요. 장비도 없고 지원도 없고 퇴로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이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요.
밖으로 나가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헬기가 떠나는 걸 본 그들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죠. 왜 안 가신 거예요? 로드리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약속했잖아요. 김태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안 간다고. 하지만 이미 물은 다시 만들면 돼요. 함께요. 그때 루시아가 달려와 이서진에게 안겼어요. 정말 안 가신 거예요? 응.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불신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미쳤군요. 정말로 미쳤어. 에스테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마 해고겠죠. 박찬욱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아요. 일자리는 또 구하면 되니까. 돈 카를로스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80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기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남는 사람들은. 그때 로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요.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만들어요. 더 좋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 대신 희망이, 체념 대신 의지가 자리 잡았죠. 좋아요. 김태산이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더 튼튼하게.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장비가 없으니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야 했죠. 일단 산사태로 묻힌 곳을 파내야 해요. 맨손으로요? 삽이랑 곡괭이는 있잖아요. 마을 남자들이 모두 나섰어요.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물을 날랐죠. 하루 종일 팠지만 진척이 더뎠어요. 이러다 한 달 걸리겠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정의원이 뭔가 발견했어요. 잠깐, 여기 보세요. 흙더미 사이로 정수시설의 일부가 보였어요. 다행히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더군요. 구조물은 살아있어요.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겼어요. 더 열심히 팠죠. 사흘째 되던 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비상. 카밀라가 또 아파요. 5살 소녀가 다시 설사를 시작한 거예요. 깨끗한 물이 없으니 또 오염된 물을 마신 거죠. 이러다 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서진이 달려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이 조금 있어요. 일단 이걸로. 하지만 약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했죠. 더 빨리 파야 해요. 김태산이 독려했지만 모두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팀은 비상회의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뭘? 그때 최강현이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양열 소독은 어때요? 태양열?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6시간 햇빛에 노출하면 병균이 죽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비가 계속 오는데 그래도 해가 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임시 방편이라도.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페트병을 모으게 했어요. 다행히 꽤 많이 모였죠. 일단 큰 입자를 천으로 거르고 페트병에 담아서 햇볕에 놔두세요. 정말 이게 되나요?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일주일째 드디어 정수시설을 완전히 파냈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박찬욱이 환호했어요. 며칠만 수리하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힘을 합쳐 수리에 나섰어요. 부서진 대나무를 교체하고 여과제를 다시 채웠죠. 이번엔 더 깊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붕도 만들어서 비를 막아야 해요. 개선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첫 번째보다 더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숯이 떨어졌어요. 나무를 태워야 하는데 다 젖어서. 그때 에스테반이 나섰어요. 제가 알아요. 마른 나무 있는 곳. 정말? 동굴이 있어요. 거기엔 마른 나무가 많아요. 에스테반이 앞장서서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무를 가져왔어요. 예전의 냉소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적극적이 됐죠. 에스테반, 고마워요. 김태산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조카를 위해서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2주째 정수시설이 거의 완성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아구아 림피아, 풀이 떨어진 거예요.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못 가요. 로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길은 없나요?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해요. 절벽을 타고 가야 하거든요. 제가 가볼게요. 박찬욱이 나섰어요. 등산 좀 했거든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정의원도 자원했어요. 이틀 뒤 그들은 아구아 림피아를 가득 메고 돌아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성공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새로운 정수 시스템에 물을 부었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한 층, 두 층을 지날 때마다 물이 맑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아구아 림피아를 넣고 24시간을 기다렸죠. 내일이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건 절망이 아니라 더 강한 연대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난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 이제 확인해 봅시다. 김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위쪽의 맑은 물을 떠냈어요. 완벽해요. 수정처럼 맑은 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수질 검사 키트가 있었으면. 이서진이 아쉬워했어요. 그때 최강현이 뭔가 생각났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는 깨끗한 유리컵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엔 정수한 물을, 다른 하나엔 강물을 담았죠. 이제 며칠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요. 박테리아가 있으면 물이 탁해질 거예요. 사흘을 기다렸어요. 강물은 뿌옇게 변했지만 정수한 물은 여전히 맑았어요. 성공이에요. 이번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카밀라가 제일 먼저 물을 마셨어요. 며칠 전까지 아팠던 그 아이가 이제는 생기 넘치는 얼굴로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울고 웃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더 많은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들은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작은 정수시설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요. 우리는 도와만 줄게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많은 걸 배워 있었어요. 이 돌은 너무 커요. 이 정도 크기가 좋아요. 숯은 이렇게 씻어야 해요.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돼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새로운 정수시설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작업 도중 김태산이 쓰러졌어요. 팀장님, 과로였어요. 한 달 가까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김태산을 집으로 옮겼어요. 이제 우리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로드리고가 말했어요. 마을 여인들이 약초차를 끓여왔고 할머니들은 전통 치료법으로 간호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김태산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더 고맙죠. 목숨을 걸고 여기 남아주셨는데. 이틀 뒤 김태산이 회복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3번째 정수시설을 완성한 거예요. 혼자 했어요. 다 같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요. 이제 마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푸에블로 누에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5개의 정수시설이 마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가정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죠.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이서진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축 처져 있던 모습 대신 뛰어노는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도 물 때문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푸에블로 누에보가 스스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놀랍게도 푸에블로 누에보 주민들이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배운 걸 알려드릴게요. 에스테반이 앞장섰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냉소적이던 그가 이제는 다른 마을을 돕는 리더가 된 거죠. 먼저 좋은 돌을 골라야 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가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에 한국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루시아가 공책을 들고 왔어요. 거기엔 정수 과정이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었죠. 와, 이거 너가 그린 거야? 네. 다른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그렸어요. 똑똑하네. 아이들까지도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을 전파하는 주체가 되고 있었죠. 40일째 되던 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길이 뚫렸어요. 산사태로 막혔던 길을 정부에서 뚫어준 거예요.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중엔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지원 물자도 있었어요. 김태산 팀장님, 정말 여기 계셨군요. 대사관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본부에서 난리였어요. 다들 걱정했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김태산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대사관에서는 새로운 장비와 물자를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보조 수단일 뿐이었죠. 마을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터득했으니까요. 45일째, 정부 관계자들이 시찰을 왔어요. 믿을 수 없군요. 외부 지원 없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니. 보건부 고위 관리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함께 했으니까요. 로드리고가 대답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실천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관리들은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50일째, 한국 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복귀하라는 본부의 지시였죠. 이번엔 정말 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벌써요? 루시아가 아쉬워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잘할 수 있잖아. 이서진이 루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작별 준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슬픔보다는 감사가, 아쉬움보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에요. 에스테반이 두툼한 공책을 내밀었어요. 다른 마을에도 전할 수 있게 자세히 적었어요. 거기엔 정수 시스템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로사가 전통 직물로 만든 가방을 건넸어요. 6개였죠. 한국 팀원 한 명 한 명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평생. 김태산이 목이 맨 소리로 말했어요. 52일째 아침. 마을 전체가 나와 한국팀을 배웅했어요. 꼭 다시 오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헬기를 타고 떠나는 한국팀을 향해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이서진이 말했어요. 우리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김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원조가 뭔지 배웠어요. 푸에블로 누에보는 이제 기적의 마을로 불렸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마을.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52일째 새벽 4시. 한국팀이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든 정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5번째 시설도 완벽해요. 박찬욱이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네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로사가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기가 우리 조카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됐는데 계속 설사를 해요. 이서진이 얼른 아기를 받아 살펴봤어요. 심한 탈수예요. 빨리 깨끗한 물을. 모두가 정수시설로 달려갔어요. 새벽빛 속에서 맑은 물을 떠냈죠. 일단 조금씩 먹여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물을 먹였어요. 한 방울, 2방울. 아기가 물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됐어요. 마시고 있어요. 긴장된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아기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살았어요. 우리 아기가 살았어요. 로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산티아고의 어머니, 카르멘이었죠.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야 다른 아이들은 살 수 있겠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이 아이는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살 거예요. 그녀가 김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김태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카르멘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산티아고가 가지고 놀던 작은 나무 인형이었죠. 이걸 정수시설 옆에 두고 싶어요. 내 아들이 지켜볼 수 있게. 그럼 특별한 곳을 만들어 드릴게요. 박찬욱이 나섰어요. 1시간 만에 작은 기념비가 만들어졌어요. 정수시설 옆에 작은 돌탑을 쌓고
그 위에 나무 인형을 올려놨죠.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정의원이 물었어요. 카르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생명의 물, 산티아고가 지켜주는 곳.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돌탑을 비췄어요. 나무 인형이 따뜻한 빛에 감싸였죠. 이제 산티아고도 웃고 있을 거예요. 루시아가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도 물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우리 언니 귀걸이에요. 작은 기념비는 점점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물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곳이 된 거죠. 이제 이곳은 단순한 정수시설이 아니에요. 로드리고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성스러운 곳이 됐어요. 오전 8시, 마을 전체가 모였어요. 즉석에서 작은 의식이 시작됐죠. 돈 카를로스가 앞에 나섰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첫 번째 물을 마셨어요. 생명의 물. 한 목소리로 외쳤죠. 그 순간이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셨어요. 달아요. 정말 달아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생명의 맛이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 에스테반이 뭔가를 들고 왔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표지판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콜롬비아와 한국의 우정으로 만든 생명의 샘.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콜롬비아 참전. 2024년 푸에블로, 누에보 한국 코이카. 74년의 인연이 만든 기적. 이걸 어떻게? 김태산이 놀라서 물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한국전에 참전했더라고요. 에스테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 역사의 일부예요. 표지판을 세우는 순간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감동의 순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다들 이리 와보세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계곡 쪽에서 환호성이 들렸죠.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폭우와 산사태로 막혔던 계곡이 뚫리면서 숨겨져 있던 깨끗한 샘이 발견된 거예요. 천연 샘물이에요. 정의원이 확인했어요. 안반층을 통과한 깨끗한 물이에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토록 찾았던 깨끗한 수원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수시설과 천연 샘물, 두 가지 수원을 갖게 됐어요. 더 이상 물 걱정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을 둘러싸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두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돌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임없는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그때 카르멘이 다시 나섰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산티아고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신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산티아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녀가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우리가 함께 이 기적을 만든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어요. 산티아고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푸에블로 누에보는 희망의 마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겪은 고통과 극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을이요. 오전 11시,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어요. 헬기가 도착했죠. 정말 가야 해요? 루시아가 이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늘 함께 있을 거야. 편지 쓸게요. 한국어 배워서요. 나도 스페인어 더 배울게. 작별 인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희망이 가득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김태산이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마을을 도울 차례예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에스테반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게요. 헬기가 이륙했어요.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죠.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보며 한국팀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진짜로 해냈네요. 박찬욱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그들이 해낸 거예요. 김태산이 정정했어요. 우리는 그저 함께 했을 뿐이에요. 헬기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햇빛에 반짝이는 정수시설들과 그 옆에 작은 기념비였어요.
산티아고가 지켜보는 생명의 샘. 그곳에서는 오늘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헬기가 떠난 지 1시간 후 푸에블로 누에보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야 해요. 에스테반이 마을 회관에 청년들을 모았어요. 왜요? 다른 마을에도 전해야죠. 우리만 잘 살 순 없잖아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1달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던 그가 이제는 나눔의 리더가 된 거죠. 먼저 그림으로 그려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루시아가 제안했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종이에 정수 과정을 단계별로 그렸죠. 돌은 이만한 크기. 숯은 이렇게 씻어요. 이 풀은 꼭 말려서 써야 해요. 며칠 뒤 인근 마을인 산호세에서 또 사람들이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도 물이. 이번엔 푸에블로 누에보 주민들이 나섰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로드리고가 팀을 구성했어요. 에스테반은 기술 지도, 로사는 약초 담당, 저는 총괄. 체계적인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일주일 후 산호세 마을에도 정수시설이 만들어졌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산호세 주민들이 감격했어요. 그럼요.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산호세 마을이 또 다른 마을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물결이 퍼지듯 지식과 희망이 퍼져나갔죠. 1달 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기적의 물결 푸에블로 누에보에서 시작된 자립의 바람. 기사를 본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싶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직접 왔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그 많은 국제 원조도 실패했는데 비결이 뭐냐고요? 로드리고가 웃으며 답했어요.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는 동료가 됐거든요. 장관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물 프로젝트로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에스테반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뭔가요? 주민들이 주도해야 해요. 외부 전문가는 도우미일 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해요. 서두르면 실패해요. 로사도 덧붙였어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이틀 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푸에블로 누에보 마을이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 KBS 방송국 PD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74년 전 인연이 만든 기적이라니. 한국 사람들도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일주일 후 촬영팀이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팀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카르멘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특히 산티아고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촬영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은 이제 저 물속에 있어요. 깨끗한 물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푸에블로 누에보는 단순히 받기만 하지 않았어요. 이 후원금으로 물학교를 만들겠어요. 로드리고가 발표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곳이요. 3개월 후 작은 교육센터가 만들어졌어요. 푸에블로 누에보 물 자립학교. 첫 수업에 20개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테반이 강사로 나섰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은 이론이 아닌 실습 위주였어요. 함께 돌을 고르고 숯을 만들고 약초를 찾으러 다녔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엔 실패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콜롬비아 산간 지역 50개 마을이 자체 정수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예요. 모두 푸에블로 누에보에서 시작된 물결이었죠. 정부는 이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어요. 주민 주도형 물 자립 프로젝트. 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외부는 지원만 하는 방식이었죠. 1년 후 유엔 회의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 사례를 발표했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나라 전체를 바꿨습니다.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배우러 왔죠. 푸에블로 누에보는 이제 희망의 마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그 작은 기념비가 있었죠. 생명의 물 산티아고가 지켜주는 곳. 매일 아침 카르멘은 그곳에 와서 인사를 해요. 산티아고야,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어. 너가 지켜주는 물이야. 그 옆엔 이제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물을 마시러 온 아이들이 하나씩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곳. 그것이 푸에블로 누에보가 된 거예요. 물 자립학교가 문을 연 지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푸에블로 누에보가 UN 혁신상 후보에 올랐대요. 루시아가 뛰어와서 알려줬어요. 이제 16살이 된 그녀는 물학교의 막내 강사가 되어 있었죠. 정말? 로드리고도 놀랐어요.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다니. 며칠 후 UN 관계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게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니. 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고 있어요. 에스테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페루에서 30명, 에콰도르에서 25명, 볼리비아에서 40명이 다녀갔어요. 실제로 푸에블로 누에보 모델은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안데스 산맥을 공유하는 나라들에서 큰 관심을 보였죠. 비슷한 환경이니까 우리 방식이 잘 맞아요. 로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아구아 림피아 같은 약초는 안데스 전역에서 자라거든요.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콜롬비아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한국 정부에서 제안한 거였어요. 푸에블로 누에보 모델을 아시아 지역에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현지 적응 방법을 가장 잘 아니까요. 고민 끝에 마을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였어요. 에스테반과 로사가 한국 팀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죠. 가서 잘 배워와요. 우리가 배워요? 그럼요.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러 가는 거예요. 로드리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캄보디아에서 첫 소식이 왔어요.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달라야 해요. 에스테반의 편지였어요. 열대 지방이라 우리랑은 다른 재료를 써야 해요. 대신 여기 사람들이 아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대나무 숯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코코넛 껍질도 훌륭한 여과제예요. 현지 지혜와 푸에블로, 누에보의 경험이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캄보디아 첫 마을에 정수시설이 완성됐어요. 성공했어요. 현지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화상통화로 전해진 에스테반의 표정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소식은 다시 한번 국제적 주목을 받았어요. 남남협력의 새로운 모델, 개발도상국끼리의 연대가 만든 기적.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죠. 그러던 중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중남미 물연대 네트워크를 만들자. 콜롬비아 정부의 제안이었어요. 푸에블로 누에보를 중심으로 중남미 전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첫 회의에 12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작은 마을 회관에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진풍경이 펼쳐졌죠.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군요. 멕시코 대표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카르멘이 조용히 말했어요. 희망이 시작된 곳이에요. 회의는 3일간 계속됐어요. 각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기술 교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루시아가 막내 발표자로 나섰어요. 함께 한다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서로를 믿는 정신이요. 16살 소녀의 당찬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1년 만에 200개 마을이 연결됐고 2년 후엔 500개가 넘었죠. 각 마을은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면서도 기본 정신은 공유했어요. 주민이 주인이다. 함께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코이카 팀이 국제평화상 후보에 올랐대요. 김태산 팀의 헌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당연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하지만 김태산은 겸손했어요. 상은 푸에블로 누에보가 받아야 해요. 우리는 그저 함께 했을 뿐이에요.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매년 한국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고 푸에블로 누에보 청년들도 한국을 방문했죠. 우와, 이게 한강이에요? 처음 한국을 방문한 루시아가 감탄했어요. 옛날엔 여기도 오염됐었대요. 정말요. 이렇게 깨끗한데?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고향에 적용했어요. 특히 하천 정화 기술은 큰 도움이 됐죠. 5년이 지났을 때 푸에블로 누에보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 있었어요. 물자립학교는 국제교육센터로 성장했고 마을은 관광지가 됐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카르멘은 여전히 산티아고 기념비에 왔어요. 아들아, 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 이제 그 주변엔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로 가득했죠. 희망을 배웠습니다, 방글라데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케냐.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네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티아고예요. 뭐라고요? 카르멘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푸에블로 누에보의 산티아고 이야기를 듣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페루에서 온 7살 소년이었어요. 우리 마을도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운 방법으로요. 카르멘은 소년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산티아고가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순간이었어요. 결국 푸에블로 누에보 모델은 전 세계 1000개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유엔은 이를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자립 모델로 선정했죠. 하지만 푸에블로 누에보 사람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로드리고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정확히 1년 후 마르셀라는 다시 푸에블로 누에보를 찾았어요.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지만 마음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죠.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메마르고 황폐했던 마을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마르셀라 선생님. 루시아가 달려와 안겼어요. 1년 사이에 훌쩍 큰 모습이었죠. 어머. 루시아. 이제 아가씨가 다 됐네? 선생님.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마을을 둘러보며 마르셀라는 계속 감탄했어요. 정수시설은 이제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 있었고 각 가정마다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었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직접 수도 시설을 만들었어요. 에스테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우리 방식을 결합했죠. 더 놀라운 건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였어요. 작년에만 12명이 태어났어요. 로사가 품에 안은 아기를 보여줬어요. 제 둘째예요. 이름은 에스페란사,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물이 생기면서 마을에 새 생명이 넘쳐났던 거죠. 카르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놀라움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마을 보건 도우미가 됐어요. 정말요? 아이들이 다시는 물 때문에 아프지 않게 지키고 싶어서요. 산티아고를 잃은 어머니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거예요.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모여 환영축제를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로드리고가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마르셀라 선생님이 돌아온 날이고, 두 번째는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미소 지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하누리가 돌을 맞은 날이에요. 하눌? 한국의 하늘이라는 뜻이래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한국 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마르셀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74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아이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축제가 한창일 때 루시아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큰 소식이 있어요. 모두가 주목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의대에 가게 됐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꿈이 뭐예요? 의사가 되어서 다시 마을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마을과 주변 마을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서진이 남긴 꿈을 루시아가 이어받은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돈 카를로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이제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소.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물은 순환한다는 거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으로 스며들고 샘이 되어 솟아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희망도 그렇소.
누군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그게 또 퍼져나가고 한국에서 온 희망이 우리에게 뿌리내렸고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다시 세상에 퍼뜨리고 있소.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순환이요. 끝이 없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별똥별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소원 빌어요. 모두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마르셀라가 루시아에게 물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루시아가 살짝 귀띔했어요. 더 많은 마을에 깨끗한 물이 생기길 빌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셀라는 산티아고 기념비를 찾았어요. 카르멘이 이미 와 있었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다고 했죠. 산티아고야, 마르셀라 선생님이 오셨어. 카르멘이 기념비에 말을 걸었어요. 너가 좋아했던 선생님이야. 마르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념비 주변에 작은 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작년에 갑자기 생겼어요. 신기하죠? 맑은 물이 돌틈에서 솟아나고 있었어요. 산티아고가 선물한 거라고 믿어요. 카르멘이 미소 지었어요. 이 물로 아기들 분유를 타요. 축복받은 물이니까요.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마르셀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희망의 물 매뉴얼이에요. 전국에 배포할 거예요.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어요.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함께 만드는 기적 푸에블로 누에보에서 시작된 물 자립 이야기.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헌정 하늘의 별이 된 모든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의 산티아고에게. 마르셀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책이 더 많은 마을을 구할 거예요. 그게 우리 바람이에요. 헬기를 타고 떠나면서 마르셀라는 다시 한번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초록빛 마을,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기적은 정말 있구나. 그녀는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이. 보고서를 쓰면서 마르셀라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푸에블로 누에보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마을의 변화가 한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74년 전 콜롬비아가 한국에 보낸 도움이 돌고 돌아 더 큰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방울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듯 작은 희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푸에블로 누에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 순환하며 더 큰 기적을 낳는다고. 몇 년 후, 루시아는 의사가 되어 정말로 마을에 돌아왔어요. 마을 보건소 소장이 된 그녀는 첫 출근날 산티아고 기념비를 찾았죠. 산티아고, 나 돌아왔어. 이제 내가 우리 마을 아이들을 지킬게. 그 옆엔 이제 또 다른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한 콜 우정의 샘.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물은 생명이고 연대는 희망이다. 1950년 2024년 영원히 이어질 우정. 맑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산티아고의 샘에서 시작된 물이 온 마을을 적시고 계곡을 따라 흘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영원한 순환처럼, 희망의 물결처럼. 지금까지 콜롬비아 푸에블로 누에보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74년 전 낯선 땅 한국을 위해 싸웠던 콜롬비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간 6명의 한국인.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듯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잊혀진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